자, 아스날하고 브라이튼 둘 다 분위기가 좋다 그죠? 어쨌든 뭐 오늘 경기도 아스날 뭐 전력 문제가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요 탄탄한 경기 운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뭐 감독도 바뀌고 그죠? 뭐 어느 정도 또 선수진들도 나간 선수도 있고 또 보강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이번 또 신입생들 또 결장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나는 그래도 뭐 아스날 쪽이 그래도 유리해 보이긴 한다. 근데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뭐 그 전에 데제르비 때 익숙해져 있던 그런 뭐 전술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뭐 추가로 이제 또 색을 입혀서 가는 거다 보니까 브라이튼도 뭐 충분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스날이 뭐 그런 상대 팀의 좀 공격적인 성향을 만났을 때는 아스날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침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아스날이 뭐 쉽게 브라이튼을 좀 잡아낸 것도 있겠고 그래서 뭐 당연히 아스날의 득점 정도는 생각해야겠고 근데 브라이튼의 득점도 있을 거는 같아요. 예,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막상 뭐 승패 언오버 같은 경우에도 이 3.5가 잡혔다 보니까 막상 승을 가기에도 브라이튼 프렌을 가기에도 뭐 언더를 가기에도 오버를 가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감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경기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어쨌든 둘 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스날이 그래도 우세해 보이긴 한다. 당연히 또 홈이라는 이점도 있겠고 맞죠?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또 잠깐의 또 휴식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스날 승 쪽을 뭐 우선적으로 보긴 하는데 만약에 뭐 브라이튼 이프렌이나 아니면 뭐 3.5 오버 같은 경우에도 도전적으로 가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브렌트하고 샘튼 제가 오늘 분석하면서 앞에 있는 4경기 있잖아요. 뭐 아스날 아스날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사우스햄튼, 에버튼 본머스, 입스위치 풀럼 요 4경기는 나는 일단 4경기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관전 느낌으로 배팅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자, 브렌트하고 사우스햄튼하고 자, 일단은 브렌트 일단 뭐 전력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죠? 개막하고 뭐 나오던 애들 그대로 나와줄 거고 그리고 뭐 어쨌든 첫 번째 경기는 잡아냈지만 또 두 번째 경기 리버풀한테 잡히면서 어쨌든 뭐 출발 자체가 뭐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이게 브렌트가 지난 시즌 대비해서 전력 보강이 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 멤버들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근데 못했잖아. 지난 시즌에 어쨌든 시즌 개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측면 애들 다 장기 부상 털리면서 어쨌든 브렌트가 한 시즌 너무 고전하는 시즌이 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좋게도 평가를 못 해주겠고 또 보강이 된 게 아니라서 뭐랄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대비해 가지고 또 전력에서의 당장에 지금 쓰고 있는 애들 상황에서 그렇게 뭐 큰 이탈도 없다 보니까 뭐 좋게도 안 좋게도 평가가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쪽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소튼은 좀 심각하죠 지금. 어쨌든 뭐 노팅엄한테도 한 골 차로 지면서 지금 또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뉴캐슬 경기도 마찬가지로 상대 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에는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그죠 아쉬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요? 뭐 소튼도 내 기준에서는 좀 자격 미달, 조금 저평가할 수밖에 없고 브렌트 같은 경우에 대신에 뭐 좋게 평가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겠죠. 뭐 브렌트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제 제가 이제 인테르 경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테르가 작년에 합을 맞췄던 애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브렌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난 시즌 멤버들 그대로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홈이라는 거. 합을 맞춰놓은 애들이 그대로 뛸 수 있고 또 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튼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만 뽑자면 뭐 브렌트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대신에 어쨌든 작년에 브랜트가 이 수비 쪽에서 보였던 그런 불안한 모습들, 그리고 지금 브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요 수비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결정자가 나오거나 한다면은 이 나중에 또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브랜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것들은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뭐 브랜트 승이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게 평가를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오버 찍고 치우자, 딱 요 마인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이제 브랜트 승을 가기에도 소튼 프렌을 가기에도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브랜트 최근에 이제 이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해가지고 승격 팀들이랑 맞붙은 걸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기들이 승격 팀이랑 붙었을 때 다득점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득점도 있고 실점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오버 쪽 때리고 치우는 게 안 낫겠나.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 2, 3, 4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경기까지는 난 오늘 경기는 뭐 딱히 배팅하기 좋은 경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에버튼하고 본머스. 일단은 에버튼, 이거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죠. 제가 뭐 지난 경기 토트넘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지난주 때 멘트를 어떻게 했었냐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솔랑케가 어쨌든 뭐 결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손흥민이 그전 경기에 막 갇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후반전에 가가지고 작년에 계속 보여왔던 그런 후방 빌드업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토트넘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대신에 에버튼도 지금 뭐 이 수비 쪽 문제, 뭐 브랜스 웨이트도 그렇고 어쨌든 오나나도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돌렸을 자원들이 기량이 딸립니다. 기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에버튼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뭐 어쨌든 최근에 개막하고 나서 두 경기는 다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 또 에반 힐슨도 출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가 된 상황이긴 해요. 본머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솔랑케의 빈자리를 얼마나 에반 힐슨이 채워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으로 이제 이선 라인들, 뭐 세메뇨라든지 뭐 클로이베르트, 그다음 뭐 데버니어까지 뭐 충분히 이 뭐 측면하고 중원을 흔들어줄 애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머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공격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본머스가 뭐 나름의 이제 강점을 보였었던 그런 뭐 측면에서의 크로스해서 뭐 헤더 상황, 세트피스 상황 이런 거에서 뭐 솔랑케가 있으면서 이점을 봤지만, 지금은 그 이점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선 라인들이 다 핵꼬맹이들이야. 그래서 높이 싸움에서는 이점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공격에서의 뭔가 다분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에버튼이 워낙 지금 수비 쪽으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나는 본머스의 득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에버튼이 작년도 그렇고 본머스한테는 생각보다 좀 득점도 잘 하고 잘 비볐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수비 쪽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이 경기는 양팀 다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도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션다이치 감독의 팀을 오버를 가는 게 참 부담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아시겠죠? 그래도 뭐 오버 쪽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한다. 자, 입스위치하고 풀럼. 입스위치 지난 경기 시티 상대로, 그죠? 선제골 넣고 좋아하던 존나게 좋아했다가 5분 만에 3골 먹히고, 그죠? 완전히 막 초상집 되는 걸 또 봤었는데,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더 지켜보자. 요 중위권 팀들,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풀럼 레스터 상대로 지난 경기 또 2대1로 이기면서 뭐 또 나름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 실바 감독이 뭐 보통 어떻냐면요, 좀 잡아낼 만한, 예를 들어서 뭐 승격팀이라든지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또 라인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상대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도 있지만, 뭐 조금 체급이 낮은 팀들 상대로는 어쨌든 라인을 좀 많이 올리기도 하고, 또 풀럼의 지금의 강점은 뭐야, 이 중원 애들 활동량도 되게 많고 압박도 좀 많이 걸고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오늘 경기에 풀럼이 그래도 좀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라인을 올렸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수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습 상황에서 한 골 또 뭐 먹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풀럼이 전체적인 경기 운영은 다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 어쨌든 측면에서 뭐 아다마라든지 이워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얼마나 또 흔들어 주냐, 이런 것도 관건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풀럼은 제 기준 오늘은 진짜 뭐 밀어붙이는 그런 경기 좀 해줄 것 같고, 뭐 그렇다 보니까 뒷공간에서 공간이 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레스터 상대로는 라인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오버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나을 거는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번 일단은 저는 배팅 안 합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배팅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너무 애매한 경기들이긴 해요. 자, 그리고 자, 레스터하고 빌라하고, 레스터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풀럼한테는 또 지난 경기 잡히면서 아직까지 또 승리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뭐 개막전 때 뭐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이 쿠퍼 감독의 전술과 레스터의 기본적인 색깔이랑은 잘 그렇게 조화 자체가 잘 맞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금 감독의 전술과 팀의 성향을 뭐 다양하게 계속 보여주곤 있죠. 토트넘 경기 때도 보여줬었고, 물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뭐 예를 들자면 뭐 션다이치 같이 한 전술만 추구하는 그런 감독보다는 오히려 그냥 팀이 예를 들어서 수비적으로 했다가 역습으로 간다든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라인을 올려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이 좀 공존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레스터를 당장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빌라. 뭐 아스날한테 어쨌든 아쉽게 지긴 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반전 팽팽한 경기 운영이 될 것 같다고 양 팀 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이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레스터 같은 이 장점이 될 수도 약점이 될 수도,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하든 공격적으로 하든 이런 성향을 띠는 팀한테 오히려 잡아먹기 딱 좋습니다. 빌라가. 왜냐면 빌라는 공수가 다 되잖아. 공수 밸런스가 워낙 잘 맞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는 빌라가 요 경기를 잡아먹기에 더 좋은 요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수비적으로 한다? 찍어 누르면 돼. 공격적으로 올라온다? 충분히 파고들어서 득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선수들의 기본적인 체급뿐만 아니라 그냥 레스터가 오늘 경기 이 쿠퍼 감독이 어떻게 가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가져 나오더라도 나는 빌라가 뚫어낼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빌라 승으로 가는 게 맞다 본다. 아시겠죠? 자, 노팅엄하고 울버햄튼. 노팅엄 쪽으로 이 해외 배당 엄청 빠지고 있던데, 나는 글쎄요, 난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다. 물론 이제 노팅엄이 개막하고 이제 뭐 지금 1승 1무 하면서 굉장히 좀 누누 감독 체제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말했듯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2, 3선 라인들이 진짜 괜찮거든요. 활동량도 많고 어쨌든 축구 지능이 높은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 골맛을 또 보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근데 울버햄튼을 상대로 오늘 경기 이렇게까지 배당이 떨어질 건 난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확실한 승기를 잡아가는 경기는 아닐 거라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쨌든 그 누누 감독 자체가 그냥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이
경기를 치르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언제였나 첫 번째 경기 노팅엄하고 본머스 경기 때도 결국에는 지키는 경기 하다가 후반전에 골 먹혀가지고 극장골 먹혀가지고 무승부 떴죠. 그래서 확실한 승기를 잡아가는 경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울버 같은 경우에도 뭐 개막하고 2연패 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아스날을 만났고 첼시를 만났고 첼시 같은 경우에 또 두 번째 경기 때 완전히 터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후반전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 당장에 2, 3선 전력 대 전력으로 봐도 난 울버햄튼이 이 경기 밀릴 거라 생각을 안 하거든. 그리고 막상 이 득점 마무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울버햄튼이 뭐 지난 경기 라르센도 득점을 해줬고 그죠. 뭐 쿠냐도 있겠고 그래서 득점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팅엄한테 이렇게까지 몰릴 경기가 아닌데 그냥 느낌이 어땠냐면 지난주 크페라고 웨스트햄 딱 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경기 배당 흐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울버햄튼 프렌이라고 나 머리 이제 분석을 다 끝내놓고 배당 판때기를 봤는데 노팅엄 쪽으로 존나 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뭐지? 이럴 이유가 없는데. 나는 그냥 울버 프렌 볼게요. 울버 프렌. 희찬이도 언급 좀 해줘요. 자, 웨스트햄하고 맨시티하고 웨스트햄. 야 결국엔 지난 경기에 급할 상대로 그죠 2대1로 또 이겨내면서 결국엔 또 첫 승을 가져왔고 제가 올 시즌 지난 시즌 대비 가장 많이 성장할 것 같은 팀을 또 웨스트햄으로 꼽았었는데 어쨌든 뭐 지난 경기 이겨줘서 너무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오늘 경기 또 홈에서 치르는데 물론 이제 시티 상대로 워낙 약하다. 이 시티 상대로 진짜 웨스트햄이 고전을 좀 많이 하는 팀이라서 물론 오늘 경기 뭐 무승부 뭐 이기는 거 승리 생각은 하기 어렵다.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웨스트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감독도 있겠고 그죠? 그리고 진짜 각각의 이 포지션에서 선수들을 돌렸을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돌렸을 자원들이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게 뭐냐면 시티한테 체력적인 압박을 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로페데이 감독 체제에서 1옵션과 2옵션이 완전하게 구축되진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냥 1옵션과 2옵션 안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할 건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웨스트햄이 뭐 기본적인 선수들 기량도 한층 지금 체급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수비 쪽도 지금 보강이 됐잖아. 그래서 쉽게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이 수비 쪽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양쪽 측면에 있는 애들도 워낙 지금 활동량도 많고 이 라인을 좀 많이 올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티한테 좀 고전하는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이 경기를 시티 반대 까기는 어렵긴 하다. 시티 뭐 지난 경기 보셨겠지만 맘만 먹으면 진짜 그냥 다 때려 넣는 애들이라서 반대 까기는 어렵긴 한데 나는 웨스트햄 2프렌 정도 볼게요. 아시겠죠? 뭐 시티가 이기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진 않아. 대신에 웨스트햄이 2골 차까지는 안 내줄 것 같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경기는 도전입니다. 저는 웨스트햄을 올 시즌에 응원하는 입장에서 난 좀 도전적으로 일단은 이 경기는 2프렌 정도로 한번 보고 가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브레스트 선택팀 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개막하고 2연패하고 있죠. 그래서 뭐 챔스도 뛰어야 되고 한데 브레스트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또 주중에 또 듀아론도 이적 가버리고 그죠. 어쨌든 뭐 수비 쪽에 로코 같은 경우에도 장기 부상이고 지금 멜루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출전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요 허리 라인 쪽에 힘이 붙인다는 거 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 어쨌든 승격하고 또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켜는 봐야 되는데 브레스트가 공격에서 활로를 그렇게 뭐 지금 당장에 잘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 중원에서의 또 공백도 있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즌 어쨌든 합을 맞췄던 애들도 이탈자도 있고 이적간 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스트한테 좀 내가 좋은 평가를 해줄 수는 없어요. 자, 몽펠하고 낭트하고 일단 몽펠 오늘 뭐 노르딘 결장이죠, 그죠? 노르딘 결장이라서 공격에서의 뭔가 합이 조금은 빵꾸가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낭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당장의 장기 부상자들 그죠? 몰레도 그렇고 카스텔레토 같은 경우에도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야 이거는 이 경기는 어떻냐면 몽펠도 지금 공격에서 빵꾸가 나 있고, 낭트도 지금 뭐 수비 쪽에 부시랑 그죠? 뭐 카스텔리토 같은 경우에도 결장이다 보니까 수비 쪽에 부시람 이런 것들 생각하자면 야 창이 그러니까 창이 날카롭지 않고 방패가 단단하지 않아. 창은 안 날카로운데 방패도 안 단단해. 이거 뭘까 대체? 그리고 양팀 어쨌든 뭐 이 자카리안 감독하고 그 다음에 공바레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양팀 감독 맞대결도 무승부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경기 그냥 뭐 무승부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승부가 안 가려질 것 같다. 자. 마르세유 지난 경기 뭐 이기진 못했지만 어쨌든 좀 다득점 그리고 실점도 많이 나오면서 어쨌든 오버 경기를 해줬고, 지금 또 보니까 저기 뭐고 무파이도 임대 갔더라, 그죠? 그러면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 지금 돌렸을 자원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전력에서 지금 구축 자체를 좀 잘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인대생들이 많긴 하죠. 인대생들이 많긴 하지만 전력 구축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툴루즈가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지만 그 요번에 어쨌든 대항전도 없고, 작년에 이제 대항전 치르면서 뭐 임대도 데리고 오고 보강도 하고 하면서 이 뎁스 자체를 조금 두껍게 해놨다가 요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선수들을 좀 많이 방출을 시켰죠. 그래 나간 선수들도 좀 많긴 한데 뭐 그렇다 보니까 툴루즈를 나는 뭐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해주기가 어렵다. 툴루즈가 지난 경기 때 니스랑 붙었었나? 근데 야 니스 지금 수비 개박살인데 이 니스까지 못 이긴 거면 진짜 답도 없긴 해요. 그래서 좋게 평가해주기 어렵고, 어쨌든 마르세유가 이 경기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다 잡아가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얘기했지만 데제르비 원정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마르세유 뭐 승이랑 오버 쪽 보는데, 근데 지난 경기 마르세유 뭐 승오버 둘 다 봤지만 승이 또 부러졌잖아. 그냥 차라리 뭐 오버 계속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쪽만 접근할게요. 그리고 슈투트하고 마인츠. 내가 슈투트 올 시즌에 조금 지난 시즌보다 좀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 여러분들 뭐 워낙 기라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라시가 빠져나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수비 쪽 때문이거든요. 뭐 이토 이로키랑 안톤 요런 애들 때문인데, 뭐 어쨌든 지난 경기 프라이브루크 상대로 졌죠. 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슈투트도 올 시즌 이제 챔스 출전팀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온다부도 완전 이적하고 그다음 뭐 데미오리치 데리고 오고 그다음 뭐 수비 쪽에 샤봇도 데리고 오고 해서 이제 전력을 또 채워 넣은 건 맞아. 채워 넣은 건 맞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구축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 특히나 지금 수비 쪽 자원들이 부상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바그노완도 그렇고 뭐 자가두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또 완전 이적한 뭐 로알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비 쪽에 공백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수비에 대한 이 불안감은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수비 쪽 불안감들은 계속 들고 가야 돼요. 어쨌든 수비 쪽 주전 자원들 둘이가 빠진 상황에서 또 데리고 오긴 했지만 걔도 원래부터 기량이 그렇게 뛰어난 애가 아니고, 아닐 뿐더러 또 부상까지 당하고, 그래서 이제 수비 쪽 불안감은 계속 들고 와야 되고, 또 이제 공격이 기본적으로 2, 3선, 2선하고 최전방까지는 공격 라인은 또 살아있다 보니까 뭐 오늘 경기 뭐 득점 정도는 충분히 뭐 해줄 거는 같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인츠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뭐 첫 경기 우니온 베를린이랑 무승부를 또 거두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슈투트가 약점이 지금 수비 쪽이라서 나는 마인츠의 득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는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버 쪽 보고 오버 쪽 찍고 치우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슈투트가 이게 공격이 지금 뭐 괜찮게 풀릴 것 같고 수비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양 팀 다 득점이 가능한 그런 상황 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경기도 일단은 내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배당이 흘러가더라.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조금 한번 일단은 짚어봅시다. 왜? 홍행님 마인츠 갔나? 자, 프랑크. 일단 뭐 요번에 수비 쪽 애들도 뭐 이제 임대됐고 오고 그다음 뭐 완전 이적하고 하면서 뭐 어쨌든 수비 쪽 애들을 보강시켜 놓은 건 맞긴 하지만 그리고 측면에 뭐 라스무스 크리스텐센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지만 일단 기량 자체는 나는 못 믿는 애들이거든. 기량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로빈 코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 뭐 테아테도 그렇고 내가 지난 경기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량 자체는 내가 못 믿는 애들이라서 얼마나 잘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당장의 프랑크푸르트를 이렇게까지 배당을 몰아갈 정도로 프랑크가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수비 쪽 애들이 기량 자체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뭐 그리고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제 기준 그렇게 뛰어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프랑크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배당 몰아갈 정도로 믿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난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호장 카박도 결장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비 쪽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후반전에 2실점을 뭐 해버리면서 그죠 뭐 그런 수비 쪽 불안감에 대해서 또 보여주긴 했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 호펜 같은 경우에도 이 중원 전방에서 워낙 이 베테랑 자원들 있다 보니까 경기를 당장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호펜하임의 마타라초 감독 마타라초 감독이 여러분들 이 호펜하임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슈투트가르트 있었거든요. 근데 슈투트가르트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호펜하임 와가지고도 지난 시즌 모습도 보면요 지난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아. 그리고 지난 시즌 원정에서 선제 득점했던 경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잠깐만 몇 경기지? 내가 세볼게. 잠깐만요. 아까 존나 많긴 하던데 원정에서 몇 경기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경기.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는 18개 팀이라서 원정에서 17경기 치르잖아. 근데 이 17경기 중에서 11경기가 원정에서 선제골이야.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마타라초 감독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 감독의 그냥 큰 틀에서의 성적을 보면요. 원정에서의 성적이 다른 팀들은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요만큼 난다면 이 감독은 큰 차이가 없어요. 홈과 원정에서. 그러니까 원정에서 오히려 더 잘하는 경기들이 많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고. 그래서 내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이 경기가 호펜이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중원하고 전방에 또 베테랑 자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도 득점 어쨌든 뭐 3골 넣으면서 잘 해줬잖아. 그래서 이거 호펜이 뭐 쉽게 질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호펜 같은 경우에도 수비 쪽 불안감은 있죠. 대신에 프랑크 같은 경우에도 있어. 내가 말했잖아. 뭐 그렇게까지 믿을 사이즈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이거 호펜 프렌 쪽이 나아 보이는데 만약에 호펜이 지더라도 뭐 기껏 해봐야 한 골 차라 생각돼.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이 양 팀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큰 틀에서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호펜프렌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브레멘, 돌문. 도르트문트가 지난 경기 때 어쨌든 보여줬죠. 올 시즌에 돌문에 지금 이 강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돌문의 강점이 이 수비 보강에 있어요. 수비 보강을 함에 따라서 이 좀 더 선수들이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수비 공항이 됨에 따라서 이 공격 쪽에 특히나 이 새 감독 오고 나서 누리 감독 오고 나서 새 감독 오고 지금 공격 쪽으로 선수들을 좀 더 다양하게 기용을 할 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솔직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한 1옵션이 있냐? 아니거든요. 1옵션과 2옵션 진짜 딱 병행하는 수준인데 이 1, 2옵션을 병행했을 때 이 주전 경쟁 그리고 워낙 지금 공격수들의 뎁스가 너무 두껍습니다.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측면에 오른쪽 이 왼쪽 풀백에 뭐 벤세바이니도 꺼냈었고 그다음에 뭐 바이노 기튼스 골 넣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전방에 쓸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공격의 이 다양성, 이 다분화가 굉장히 좀 괜찮다고 난 느껴져요. 그리고 이 어쨌든 수비 쪽에 센터백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활동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도르트문트 체제가 지금 돌문이 올 시즌 진짜 감독 전술만 괜찮다면 아직 누리 감독이 이렇다 하게 뭐 검증을 해낸 건 아니다 보니까 감독만 잘 해준다면 나는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해질 거라 보거든. 그리고 뭐 그로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적응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경기 돌문 또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풀린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해가지고 풀어낼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네요. 기억나는 게 있다. 2년 전이죠. 도르트문트가 브레멘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후반 몇 분이었지? 88분부터 3골 먹혔던 거 기억나거든요. 5분 동안 3골 먹혀서 역전 당한 거. 그때 브레멘한테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진짜 너무 빡차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요런 경기만 안 나온다면 나는 진짜 도르트문트가 그냥 충분히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 도르트문트 승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보움, 맹글. 왔다. 드디어 왔네요. 진짜 지난 시즌에 여러분들 요 감독 체제로 메넨그라트바 재미 많이 봤었죠, 그죠? 어쨌든 저는 세완의 감독을 믿고 있고, 그리고 곧 계속 3.5가 잡힐 겁니다. 예, 세완의 감독은 진짜 숨도 안 쉬고 공격을 몰아붙이는 특히나 전반부터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감독이라서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 또 됐고 클란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또 득점을 넣어주면서 바로 또 적응을 완료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득점 실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요 경기 맹글 2.5 준 이상 안 갈 수가 있겠나? 요 경기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맹글을 프렌을 줬어요. 지금 배트맨 기준으로 프렌인데 안 갈 수가 있겠나? 예, 저는 이거 맹글 프렌에다가 오버까지 전 2개 다 잡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홀슈타인, 볼프스. 요 경기 근데 여러분들 지난 경기 볼프스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지만 나는 일단은 괜찮았거든요. 뭐 아쉽게 진 건 있겠지만. 미넨 상대로 그래도 나는 뭐 압박도 잘하고 진짜 경기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뭐 섣불리 이 경기를 잡아가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이 오스트리아 출신 감독이 뭐 그래도 분데스리가에 대해서 워낙 또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 감독들이 어쨌든 요 분데스리가 와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볼프스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볼프스 승이나 오버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근데 어쨌든 요 홀슈타인에 대한 전력 평가가 아직까지 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경기는 일단 저는 배팅 선상에선 제외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너킥 몇 번 날까요? 그거 왜 물어보노? 덕배야.
농담입니다. 그 오거리로 보내줄게. 잘 가라. 오거리로 좀 보내줄게. 숨도 안 쉬고 보내줄게. 자, 레버쿠젠하고 라이프치. 야, 이거 재밌긴 하겠죠, 그죠? 네. 레버쿠젠도 지난 경기 좀 고전하긴 했지만 메넨글라터 상대로 그죠? 결국에 뭐 승기를 잡아낸 부분이고, 그리고 라이프치가 제가 라이프치 이제 보험 경기 때 기억나시죠? 그래도 3.5 언더 가가지고 다행히 또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분데스리가 지난주에 너무 잘 맞췄다, 그죠? 그래서 언더 갔었는데 어쨌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뭐 오르반도 그렇고 뭐 슐라우 같은 경우에도 장기 부상이기도 하고 전력에서의 뭔가 또 빵꾸가 있다 보니까 뭐 뭔가 그냥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좀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양팀 맞대결에서도 어쨌든 레버쿠젠이 두 경기 다 잡아갔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뭐 전력 대 전력 그다음 호흡 원정 그다음 뭐 상대 전적, 그다음 감독 맞대결 이런 거 다 봐도 레버쿠젠이 이 경기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버쿠젠 승적으로 보겠습니다. 레버 승적으로 보고 볼로냐하고 엠플리. 자, 믿을 건 지금 세리에 판때기 믿을 건 또테르와 유벤뿐이다. 맞죠? 세리에 판때기에서 지금 믿을 거는 요 두 팀뿐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제 뭐 유벤투스 인테르 너무 잘해줬고 그죠? 볼로냐하고 엠폴리. 야, 이거 아직까지 개막하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볼로냐가 이게 뭐 작년에는 그랬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볼로냐 루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정배 받았을 때 빠사지고 역배 받았을 때 브랜드로 오고 이런 루틴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또 이어갈 것 같긴 해요. 물론 단순히 그 흐름만 가지고 분석하기 좀 어렵다. 하지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어쨌든 볼로냐 같은 경우에 이제 감독도 바뀌고 선수진에 대한 구성도 어느 정도 바뀌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막상 또 이번에 볼로냐로 온 이탈리아노 감독이 피오렌티나 있을 때도 그렇고 피오렌티나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2시즌, 23시즌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두 번 더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만큼 괜찮은 상황 속에서도 야 엠폴리라는 팀을 잡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잡아내질 못했어. 두 시즌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자니 야 이거 볼로냐 당장에 뭐 지금 이번에도 믿고 가긴 어렵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다가 조금 이렇게 올 시즌 와가지고 지금 절 보이는 애들 있죠. 뭐 브레스트라든지 그다음 뭐 슈투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번에 볼로냐라든지 이런 팀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좀 지켜보는 건 맞아요. 한 시즌 반짝했다고 뭐 이거를 어떻게 좋게 더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잘한 선수들 팔려 나가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게 엠폴리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레체하고 칼리아리 요거는 뭐 숨도 안 쉬고 언더 쪽으로 보고요. 라치오하고 AC 밀란 지금 이 경기 건들면 안 될 거 알죠? 여러분들 AC 밀란 뭐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양팀 감독이 둘 다 바뀌었다 보니까 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라치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밀라노 팀들한테 홈에서는 좀 고춧가루를 좀 잘 뿌리긴 하는데 또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만 믿고 가기에는 또 불안한 요소고 또 그리고 뭐랄까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뭐 감독도 바뀌고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지만 지금 개막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둘 다 가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 경기 무승부 볼게요. 딱히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팀들처럼 전력 분석이 확실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두 팀은 아시겠죠? 그리고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또 바로니 감독 와가지고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난 경기 또 우디네스한테 털렸고 맞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나폴리하고 파르마 지금 나폴리도 믿을 거 안 됩니다. 제낄게요. 아시겠죠? 제끼고 아무튼 세리에 판때기에서 지금 믿을 거는 인텔하고 유벤투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적어줄게요. 바르샤 승이랑 꼬마
원래 알제 꼬마는 배당 높을 때 때려야 되는 거. 꼬마 성각게. 그리고 에스파뇰 언더에다가 비아레알. 잠시만. 야 오늘부터 비아레알을 하지 말고 빈야레알이라 하자. 존나 빛나지 않나 진짜. 우리한테는 진짜 제일 좋은 팀 아니가? 비아레알, 빈야레알 오버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요르카 경기는 마요프렌 쪽으로 요렇게 아시겠죠? 뿌라질 때까지 가야지. 뿌라지면 그 다음 경기 다시 정백하면 되잖아. 맞잖아. 뿌라지면 그 다음 경기 다시 정백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는 이제 주중에 경기 있으면은 그때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오늘 요렇게 좀 가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전체 정리 좀